방학 때 뭘 할지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방학 동안에 두 가지를 할 건데 2학년에 올라가면 여기 있는 모든 학교들이 국어는 공통교과로 두 과목을 합니다. 1학기에는 좀 순서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문학을 하고요. 경인 문학 맞니? 문학이야 화법과 언어야? 이게 내가 헷갈리더라고. 고척이 문학인지 너네가 문학이 먼저인지 좀 헷갈리더라고. 어쨌든 대부분의 학교는 문학을 하고요. 2학기에는 뭘 하냐면 화법과 언어라는 과목을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진로 선택 과목 중에 뭐 국어과와 관련되는 과목을 선택을 한 친구들은 그거를 하겠죠. 그 공통은 요거랑 요거랑 요거 이렇게 세 가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학기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요거 1학기에 배웠으면 요거 2학기에 배울 거고요. 요거 1학기에 배웠으면 요거 2학기에 배울 거라 순서만 다르지 배우는 내용은 동일해요. 그러면 고2 때 뭐 하면 되냐면 문학하면 되는 거고요. 첫 번째는 문학하면 되는 거고 화법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기 단원이야. 말하기 단원. 근데 말하기는 따로 배울 개념이 별로 없어. 개념이 많지는 않아. 그래서 요거는 배울 게 별로 없고요. 요거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목은 언어지만 내용은 문법 내용입니다. 1학년보다 조금 더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2학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과목은 문학하고 문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요건 이제 내신이잖아. 요건 내신인 거고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어쨌든 뭐까지 1학년하고는 좀 다르게 수능까지를 좀 챙겨줘야 돼. 이유는 뭐냐면 이제 선생님들이 고3을 상담할 때 맨날 하는 말이 있어. 이거는 만고의 진리야. 너네는 2학년도기 때문에 이 그 수능 체제로 바뀌기는 하지만 만고의 진리가 뭐냐면 얘들아 내신만 가지고는 대학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왜요? 저 내신 되게 잘 나오는데 내신만 가지고는 대학을 갈 수가 없어. 이유가 뭐냐면 니네가 이제 수시로 6장을 쓸 거잖아 얘들아. 예를 들면 너는 이제 5등급제니까 선생님 저 내신 1.2예요 라고 한번 해보자고. 내가 최종 내신이 1점이야. 그러면 되게 잘한 거잖아 얘들아. 되게 잘한 거야. 그래서 내신 1.2로 선생님 저는 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네가 처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선생님 수능 필요하잖아요. 뭐가 있어서요? 최저가 있어서 수능 필요하잖아요. 요렇게 생각할 수 있지.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아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야.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내신과 최저를 내가 맞출 수 있어서 학교 원서를 쓰더라도 뭐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정시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저는 최저 두 과목 4는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이합사인 학교들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다고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이합사는 맞추거든요. 영어는 항상 1 나오고요. 국어나 뭐 탐구에서요. 3 하나 안 나오겠어요? 전 그럼 이합사 맞출 수 있으니까 저 내신 1.2에다가 이합사인 학교 갈게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건 얘들아 너네 6개가 그중에 하나는 붙겠지라는 생각을 현역 아이들은 대부분 해. 6개 중에 하나는 못 붙겠어. 이런 생각 한다고. 근데 진짜로 6개 다 떨어지는 애들이 없을까?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무조건 있지. 많을까 적을까?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 그럼 문제가 뭐냐면 니네가 어디로 밀릴 수밖에 없어. 여기로 밀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내신과 최저를 맞춰서 수시를 간다고 했을 때 수시 원서의 기준은 뭐가 될 거냐면 얘가 기준이 된다고. 만약에 내가 정시 성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어. 그러면 정시 성적이라는 건 뭐가 있어야 돼? 국어도 가야 되고 수학도 가야 되고 탐구도 가야 되고 플러스 영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정시의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어야 내가 수시에서는 그래도 선생님 저 너무 낮춰서는 안 쓸래요. 저 2학교 이상은 쓸래요. 하는 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니네가 밀려서 정시까지 갔는데 너네는 이거밖에 못 맞춰. 그러면 답이 없는 거지. 그의 학교를 못 가는 거야, 얘들아. 작년에 그래서 못 간 형아들 있어. 근데 올해는 좀 좋은 학교 갈 것 같더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맨날 얘기해. 야, 이게 돼야 이걸 쓴다고 이걸 맨날 하거든. 근데 너네가 되면 지금 당사자가 되면 이것까지만 하고 싶은 거야, 마음에. 더 나가면 3합까지만 하고 싶은 거야. 4합은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끝내려고 한다고.
한다고. 근데 진짜 당부하는 애들아. 우리가 아직 2년 남았으니까 너네한테 부탁하는 거야. 얘가 어느 정도 받쳐줘서 이 성적이 나와야 내가 얘를 높여서 니네가 원하는 학교 위주로 쓸 수가 있어. 내가 3년 동안 고생해서 내신을 잘 받아놨잖아. 그래도 얘가 바탕이 안 되면 이 성적 갖고 쓸 수 있는 학교가 별로 없다는 결론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방학 동안에 요거를 좀 열심히 공부할 거라 우리가 2학년 내신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약간 요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방학 동안에는 진도를 나갈 거예요. 대신에 이걸 간과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섞어서 나갈 건데 그래서 우리 방학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요거 이제 6회분 나눠드렸다고 했잖아, 얘들아. 이걸 우리가 빨리 나가진 않을 거야. 왜냐면 이게 내용도 너네 수준에선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처음 공부해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천천히 나가서 6회를 나갈 건데 우리가 방학이 지금부터 시작하면 한 8주 정도 되거든? 8주? 그래서 8주 안에 요거는 끝내는 걸로. 8주 완성. 6회분 8주니까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진 않겠지? 그지? 6회분 8주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요거랑 요게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문학은 주차별로 선생님이 우리 단톡에다가 주차별로 너네가 공부해와야 되는 작품들을 올려놓을 거야. 자료를 드리고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공부할 걸 공부해 오셔야 돼요. 니네 스스로 자료 올려드릴 거니까 공부해 오면 다음 시간에 테스트 확인하면서 짚어드릴 내용 짚어드릴 거예요. 이때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 문학 필수 작품들, 고전하고 현대 문학 필수 작품들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건데 요거는 뭐 기준이냐면 우리 2학년 문학교과서 기준인 거야. 알겠지? 2학년 문학교과서 기준으로 그 과목 안에서 너네가 해야 되는 거 올려드릴 거고 요거는 수업 시간에 수업으로 할 거예요. 한 50분 정도. 요거는 교재가 너네가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좀 고민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서 요거는 결정이 되면 요것도 따로 단톡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요거를 이제 해볼 거야. 다음 시간부터는 요거를 같이 할 거고. 이해 갔지? 궁금한 거? 없어요? 방학에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니네가 1학년 지나봤잖아, 얘들아. 1학년 지나보니까 학교 중에 니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 않니? 잘 돌이켜봐. 학기 중에 내가 시험 대비하고 시험 보고 시험 대비하고 시험 보고 이거 말고 한 거 있나 한번 생각해봐. 사실 별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내 공부를 해서 내 실력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시기는 이 시기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내년에 올해랑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허덕허덕 하다가 그냥 내 내신이 그냥 1년 또 끝나버리는 데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 알겠지?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가끔 해. 난 이제 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강사 생활을 오래 했잖아? 국어라는 과목이 강사 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실 아이들한테 되게 어려운 과목으로 더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 사실 선생님이 강사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이 너네에게 국어 과목이 더 어려워지거든? 그러니까 그거와 더불어 나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체력을 키우는 게 있고 얘들아. 기술을 배우는 게 있단 말이야. 내가 항상 고민이 되는 포인트가 이런 거야. 체력을 키우는 것과 기술, 그러니까 뭐 피지컬 같은 거 있잖아. 내가 뭔가 좀 몸을 불려가지고 어떤 적이 오더라도 내가 내 맷집으로 좀 대항할 수 있는 그걸 키워주는 시기와 그 다음에 누구의 적이 올지, 어떤 적이 올지를 예상해서 피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시기가 좀 나눠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좀 필요한 시기냐면 아직은 얘를 올리는 시기인 것 같아. 아직은 3학년이 되면 여기에 조금 더 많이 치중이 되겠지? 그래서 완벽하게 니네가 수능 국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하지 못하더라도 이번 방학에 내 독해력, 능력 요게 좀 키워지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엄청 천천히 나갈 거예요. 첫 주, 두 번째, 세 번째 주까지는 엄청 천천히 나갈 거고 생각 많이 할 거고 질문 많이 할 거니까 꼭 생각하고 질문해야 돼. 필기 예쁘게 하는 거 독서는 필요 없고요. 문학도 필요 없습니다. 알겠지? 필기는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되고요. 필기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할 시간, 생각하는 거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뭐부터 볼 거냐면 여기 순서가 얘들아 26학년도 6, 9 수능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정원 있어?
25학년도 6, 9 수능. 이런 순서로 되어 있거든? 순서가 이런 순서예요. 선생님 아직 25년도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얘들아 육모, 구모 수능이잖아. 육모, 구모 수능을 내는 데는 어디야? 얼마 전에 여기 그 대장 아저씨 사퇴했지. 교육과정 평가원이야. 여기서 내. 나머지 모고는 어디서 내? 나머지 모의고사. 너네 왜 3월에도 모고 하잖아. 거긴 어디서 내냐면 각각 시도 교육청에서 내요. 뭐 서울시 교육청, 부산시 교육청, 인천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이런 교육청에서 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는 모의고사는 누가 내시는 거냐면 각 선생님들이 내셔. 고등학교 선생님들. 플러스 그다음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 선생님들이 내세요. 장학사 선생님들. 같이 모이고 한 과목에 몇 분 정도 들어가시냐면 적으면 5분, 많으면 7분 정도 들어가세요. 얼마 정도 모여서 시험 문제를 내냐면 열흘 정도 모여서 시험 문제 냅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친구 중에 친구들이 선생님 하는 애들이 많거든. 그럼 이제 이게 신청해. 잘 손들어. 저 내고 싶어요. 이렇게 신청한단 말이야. 신청해서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면 보통 열흘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 좀 그렇지만 일주일 정도 열심히 내신다고 하더라고. 3일은 이제 검토 기간인데 검토 기간에 이제 땡땡니까 놀면서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 선생님들이 내시는 거고요. 요거는 누가 내는 거예요? 수능을 볼 누가? 대학 교수진. 대학 교수진 한 1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 10명한테 1년 동안 뭘 주는 거야? 1년 동안? 요거 6월 모의고사 낼 거고 9월 모의고사 낼 거고 너 수능까지 낼 거니까 1년 동안 이 아이들 어떻게 공부할 건지 공부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출제할 건지 너 연구 잘해. 1년 동안 계약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내는 기간이 1년이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플러스 이분들이 내신 게 얘들아 교수들이 내는 거니까 이거 뭐 할지도 몰라. 애들하고 너무 괴리된 문제일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이거 진짜 애들한테 맞는 거야? 애들 수준에 풀 수 있는 거야? 요거를 검토하는 검토지는 누가 들어가냐면 너네 이제 고등학교들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검토하세요. 얘네들은 이제 집필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얘들아 선생님들 입장에서 수능과 비슷하게 내시기는 하지만 시간도 좀 짧고 그치? 지문도 선생님들이 쓰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수능하고 조금 괴리되는 경향이 있어.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요거 빼고 원래 수능을 내는 사람들이 내는 문제들. 그래서 6, 9 수능 요거 6개만 모아놨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교육과정평가원이 내는 모의고사는 올해 모의고사를 보면 언제 거? 내년에 너네 대학 갈 거지? 그러니까 너네는 26학년도야. 그래서 앞에 학년도로 이름을 써요. 올해 보는 시도교육청 모의고사는 25로 출제가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26학년도로 나온 건 그런 이유이고요. 우리는 뭐부터 볼 거냐면 올해 수능부터. 올해 수능. 그러니까 세트 중에 몇 번째 세트가 돼야 되냐면 3번째 세트가 돼야 돼요, 여러분. 3번째 세트로 가봅시다. 너네는 뭐가 들어있냐면 얘들아 이게 지금 올해 본 수능이니까 선택 과목이 있는 해잖아. 그래서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화법과 작문이라는 선택 과목이 붙어 있어. 그래서 그거까지 하면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세트가 2, 6학년도 수능입니다. 혹시 올해 수능 본 사람 있어? 우리 과학만 봤어? 헉, 과학은 왜 봤어 아가? 1학년인데. 아 진짜? 과학 뭐 봤어 아가? 어? 쉬는 게 뭐야? 국어 지문에서 과학 지문만 봤다고? 아, 열평팽창 선형 그거 봤다고? 헉, 훌륭한 아이네. 그래서 풀었어? 오, 12번 맞췄어? 오, 풀어서 맞췄어요. 오, 대박이다. 되게 어려운 거야, 얘들아. 그 난이도 높은, 오답률 높은 것 중에 하나가 12번이었어. 자, 우리 어디 볼 거냐면 4번에서 9번 지문 먼저 볼 거예요. 아니야. 화작이 제일 뒤에 있는 거고 맞아요. 근데 왜 희선은 뭘 줄 때마다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지? 이상하다. 이 희선 거는 뭘 줄 때마다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어. 내가 의도해서 한 게 아닌데 왜 이러지?
수능. 자, 못 찾은 사람? 민규야 못 찾았죠? 그지? 이게 이제 26학년도 9월이잖아. 선생님이 6월 거, 9월 거, 수능 거 이런 순서로 해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9월이 지나고 나면 이게 있는 거지. 맞아? 근데 너도 뭐가 하나가 없다? 기다려봐. 못 찾겠다. 내가 찾아줄게. 여기 있다. 아가. 우리 정원이 거 이상해? 이게 중간에 뭐가 잘못됐나 봐. 올해 수능 어려웠다는 얘기 많이 하지? 그치? 아, 근데 이분은 국어가 어려워서 잘린 게 아니고요. 영어가 어려워서 잘린 거예요. 영어 어려웠어? 니네 영어 봤어? 아, 그래? 어려워? 선생님은 까막눈이라 모르는데 어려웠어? 거진 찍었다고? 그거는 희서야 네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아, 진짜? 맞아. 무슨 지문 중에? 사회 지문 중에 법 지문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육모의 법 지문이 나왔고요. 수능의 법 지문이 나왔어요. 작년에도 법 지문이 나왔고요. 재작년에도 법 지문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법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요. 사회 지문 중에 법 지문 나오면 나름 할만하다. 뭐가 나오면 조졌다. 그렇지. 경제가 나오면 조졌다. 그래서 경제는 잘 안 나와요. 경제는 잘 안 나와. 왜냐면 경제는 선택 과목이 있잖아. 맞지? 그래서 경제 선택 과목을 배운 친구들은 굉장히 유리해. 경제를 볼 때. 선생님, 법과 정치도 있잖아요. 법도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하지만 법은 선택 과목의 유리함이 없이 지문을 구성할 수 있어. 근데 경제는 워낙 유불리가 심하기 때문에 수능에서 경제가 나올 확률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기는 해요. 그래도 공부할 거리는 있으니까 공부를 할 거고 이건 사회 지문 중에 법 지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문을 보면서 얘들아 뭐 할 거냐면 법 지문을 어떻게 읽을까? 법 지문 읽는 방법, 오늘 우리 법 지문 읽는 방법하고 독서를 어떻게 접근할까 요거를 할 건데 우선 제가 여러분한테 한 3분 동안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먼저 읽어보시냐면 가번 지문을 우선 니네 식으로 읽어봅니다. 읽기만 하는 거야. 문제는 안 풀어도 돼요. 가번 지문만 나번 빼고 가번 지문만 니네 식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너도 없어? 기다려봐. 우리 애기 이게 아니야. 가번 지문. 너도 없네. 이거 중간에 왜 이게 하나씩 다 빠져있지? 기다려봐.